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오히려 파월의 발표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었습니다. 엔화는 폭락하였고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폭등하고 국채 가격은 폭락하였습니다. 금값은 폭등하였고 유가는 폭등하다가 다행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 동북아시아도 전쟁 위기 등등 전 세계는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방위산업입니다. 얼마 전에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기보다는 재고를 갖다 주고 대부분의 지원 자금은 자국 즉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신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자금을 쓴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살포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올려 전 세계 자금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가 계속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금을 풀 때만 경기가 좋아지고 자금을 끊으면 경기가 다시 나빠집니다. 문제는 자금을 풀면 인플레가 덩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가 다소 침체되더라도 유동성을 끊으면 인플레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방 경기가 식어버릴 것이고 천천히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도 잡고 경기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를 용인하면 경기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파월은 경기도 유지시키고 인플레도 잡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올해 미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경제가 나쁘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월은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 경제도 좋게 해야 하고 인플레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냐? 돈을 풀려면 미국은 국채를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금리로 인해 국채 가격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국채를 팔려고 하면 금리를 더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엔화는 왜 갑자기 급등을 하느냐? 현재 미국의 국채는 일본에서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는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근래 들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에서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파월 입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환율도 방어하면 좋을 텐데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대출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에 뻗쳐있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량으로 청산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도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에도 큰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일본이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일본은 저금리로 일본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노인들은 엄청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본의 국내 상황도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딜레마 상황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의 급락은 엔화의 추가 하락에 대규모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시원하게 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어주고 인플레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만 시키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일 파월의 입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다면 시장이 폭락했을 것인데 다행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가가 급등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지금 9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78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 위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어렵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 견제, 일본 엔화, 고금리 인플레, 그리고 미국 대선 올해는 이런 단어들이 꼬이고 꼬여서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금, 비트코인까지 더해지면 완전히 카오스입니다. 함부로 미래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날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